안녕하세요. 김민정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영진닷컴 올인원 교재의 상시 공략 문제 5회 풀이로 준비했습니다. 꼭 자료를 영진닷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함께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제풀이 진행할 텐데요. 기본 작업 1시트는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주어진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 상시 공략 문제보다는 양이 조금 더 적게 출제가 될 겁니다. 한 요 절반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다른 문제 다 푸시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에 A1셀은 제목이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요. A3셀부터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회차는 영어가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어서 그리고 숫자도 마침표와 함께 들어가 있고 해서요. 좀 입력하는데 까다로울 것 같긴 하네요. 다른 문제 다 푸시고 연습으로 한번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작업 2시트 바로 셀 서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 영역은 병합을 하라고 하네요. 문제 읽으면서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A1부터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위에 맞춤 부분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찾아서 클릭만 해주시면 되죠.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굴림체 찾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체 클릭. 만약에 시험장에서 글씨체를 빠르게 찾지 못하시겠다 할 때는 이 맑은 고딕에다가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굴림체라는 글씨체 이름을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이에요. 자, 그러면 굵은 거 한번 클릭하고 기울인 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굵은 기울임꼴이 되는 거죠.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1행, 이 머리 글에서요. 행 머리 숫자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행 높이 메뉴 들어가시면 되고요. 30으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자,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를 넣어야 되네요.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되니까 이 A1셀에 지금 병합해 놓은 곳이죠. 셋자 앞에다가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커서가 안에 들어가게 되죠. 엑셀에서 특수기호 넣으실 때는 미음 입력하시고 한글 미음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종류가 9개가 나오는데요. 이때 탭키까지 눌러주시면 기호를 찾아서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도 한번 더 넣어 볼게요. 황자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 미음 입력하고 한자 키 누릅니다. 탭키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화살표 2개 있는 부분 있죠. 보기 변경 클릭하시면 또 기호들이 펼쳐지니까요. 필요한 기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해결됐습니다. A3부터 2의 13 영역이요. A의 3부터 2의 13까지는 가로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맞춤 찾아서 가로만, 세로는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네요.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했고요. A4부터 A5까지, A4부터 A5까지 블럭 잡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A6부터 A12까지 블럭 잡죠. B의 6부터 B의 10까지 블럭을 또 잡아줍니다. 이제 컨트롤 키도 떼시고 마우스 커서도 떼시면 되죠. 다른 구역들을 블럭을 잡아야 할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구역은 그냥 블럭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F4부터 F13까지, F4부터요, F13까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고 숫자 뒤에 M자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입니다. 소수자리 한 자리만 넣으라고 했으니까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클릭하셔서 지우시고요.
0.0이라고 써주면 소수자리 한 자리만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큰 따옴표로 영어 소문자 M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 0.0 큰 따옴표 안에 뒤에 이어서 넣을 문자도 표시하였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전부 소수자리, 소수 이하 한 자리로 맞춤이 되었습니다. H4부터 H13까지 블럭 잡고요. 이번에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네요. 보통은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한 문제만 출제가 돼요. 메모 넣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한 해에서 여러 개 연습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긴 하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항상 다른 유형으로 나오니까요. 블럭 잡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숫자 뒤에다가 연자를 붙이면 되네요. 그러면 역시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요. 형식을요. 숫자 대신 0을 쓰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로 연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원래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게 아까 풀이할 때 G표준이었거든요. G표준에다가 그대로 뒤에 큰 따옴표로 연자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0일 때 0으로 표시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G표준에다가 쓰셔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0을 쓰고 뒤에 연자를 붙였습니다. 숫자 뒤에 연자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A3부터 H3 영역 블럭 잡아서요. 셀 스타일 황금색 강조색 4번. 위에 스타일에 보시면은요. 자세히 버튼 클릭을 하죠.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강조색 4번 황금색 마우스 갖다 두시면 팝업으로 이름이 뜨니까요.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색, 강조색 4번 지정하고요. A3부터 H13까지 전체 블럭 잡아서 글꼴 부분에 있는 모든 테두리 한 번만 클릭해주면 기본 작업 2시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기본 작업 3시트 고급 필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학기 평가표에서 과목 아이디가 R 또는 P로 시작하고 총점은 75 이상인 데이터 값 중에서 이름, 학과, 과제, 출석, 중간, 기말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아이디라는 그 필드 조건이 필요한 거죠. 클릭하고요. 총점도 75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과목 아이디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총점까지 클릭을 해서 한 번에 컨트롤 C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넣을 위치는 A19셀이에요. A19셀에 클릭해 놓고 컨트롤 V. 자, 밑에다가 조건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R로 시작하고 였습니다. 대문자로 쓰셔야 되죠. 아이고, 영어 대문자로 쓰시고 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뒤에는 어떤 문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는 문자에 해당하는 별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요. 밑에다가 한 번 더 P로 시작하는 뒤에는 아무 문자나 와도 된다. 라고 조건을 넣을게요. 총점은요. 75 이상이었죠. 둘 다 75 이상이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75. P로 시작하는 것도 크거나 같다 75.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부 다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 학과, 과제, 출석, 중간, 기말만 데이터 값을 추출할 겁니다. B의 3부터 G의 3까지 블럭 잡아서요. 컨트롤 C. 결과가 나와야 하는 A24셀에 클릭해서 컨트롤 V 합니다. 문제에서 조건은 다 제시를 해주니까요. 그대로 따라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고급 필터 이제 진행해 볼게요.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으시고 위에 메뉴 중에 데이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클릭을 하겠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고요.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데이터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고급 필터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조건 범위 클릭하셔서요. 아까 만들어 놓으셨던 A19부터 BA21셀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에다가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그 필드명들 있는 데 있죠. A24부터 F24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클릭해 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5명의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함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제일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점수 비율이 40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다른 문제 다 풀고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 아예 계산 작업 먼저 푸시고 또 다른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커마 리급은 시트가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부분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일에서 판매 코드의 6번째 글자가 1이면 아메리카노, 2이면 카페라떼, 3이면 카푸치노, 그 외에는 기타 음료라고 출력할 건데요. if 에러 스위치 미드 함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답널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if 에러. 제가 IFE까지만 썼는데요. 밑에 if 에러가 나오네요. 타자 느리신 분들은 함수가 나오면 바로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 여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할 거고요. 위에는 fx를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A입니다. 자, 밸류 값은 내가 출력해야 하는 값인 거죠. 결국에는 if 에러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위치와 미드 함수로 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스위치 함수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직접 쓰겠습니다. switch 괄호 여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 스위치 함수 있는 곳을 클릭을 하면 바로 스위치 함수의 인수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스위치 함수는 자주 나오는 함수는 아니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여러 조건을 비교해서 일치하는 값에 대응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익스프레션에서 넣은 식이 밸류 1에 있는 값과 일치하면 결과 1을 나오게 할 거고요. 익스프레션에 들어간 식의 값이 밸류 2에 있는 값과 동일하면 결과 2번, 3과 동일하면 결과 3을 출력하는 거죠. 보통 이런 문제는 if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하는 걸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스위치 함수를 사용하면 훨씬 더 간결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션에서 미드 함수로요. 판매 코드의 6번째 글자를 출력을 해야 되겠네요. 이번엔 또 미드 함수 들어갈 거고요.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합니다. 텍스트는 판매 코드가 되겠죠. A3셀에 있는 판매 코드가 6번째부터 한 개의 숫자를 출력을 할 겁니다. 판매 코드에 6번째 글자 한 개를 가지고 옵니다. 한 글자를 스위치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A3에 있는 6번째 한 글자가 1이라면 그러면 나는 아메리카노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만약에 2라면 카페 라떼죠. 탭키를 눌러가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이라면 결과가 3이라면 카푸치노입니다. 보통 이제 결과 값에는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밸류 비교하는 값에는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숫자로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큰 따옴표를 이 밸류 값 앞 뒤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3 네. 밸류 값이나 결과 값이나 리저트 값이나 전부 다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카푸치노도 아니라면 if 에러에 들어가서요. 이것도 아니라면 에러가 났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음료라고 출력합니다. if 에러 함수의 에러 인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저는 위에다가 클릭을 했더니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들어갔어요. 확인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구매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의 구매 총액의 합을 계산을 할 거고요. sumif와 modeSingl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등호 쓰고 sumif,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합계를 내는 함수죠. 자,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범위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맨 처음에 렌지는 조건 범위고요. 그 밑에가 조건, 마지막 썸렌지가 합계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조건은 구매 수량의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거니까요. 구매 수량 중에서 조건은 높은 빈도, 가장 많이 출현한 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모드 함수입니다. 모드.싱글 가로 열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구매 수량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값, 가장 많은 빈도로 최대 빈도로 출현할 값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죠. 여기서는 10이라는 구매 수량이 3번 출현했기 때문에 결과가 10이 나오겠죠. 다시 SUMIF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에 SUMIF 클릭해서요. 구매 수량 중에서 제일 많이 출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았어요.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구매 총액을 더하겠다. 더할 범위는 구매 총액 j3부터 j9까지 블럭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풀이가 됐죠? 조건 범위, 조건은 최대 빈도수가 있는 모드 싱글 i3부터 i9까지. 더할 범위는 구매 총액 범위를 잡았습니다. 확인하면요. 결과는 21만 원이 되네요. 표 3번입니다.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참조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할 건데요.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이에요. 근데 판매 단가는 밑에 표에 있습니다. 표가 가로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HLOOKUP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 등호 쓰고 HLOOKUP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에 들어왔어요. 찾으려고 하는 것은 상품 코드의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한 글자이니까 라이트 함수 들어가서 오른쪽 한 글자 출력해야겠네요. 자, 라이트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가로 열죠. 라이트 하고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라이트 클릭합니다. 텍스트는 상품 코드고요. 상품 코드 오른쪽에 한 글자만 가지고 오면 된다. 라이트라는 함수가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 갖고 올 건지를 출력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몇 글자 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HLOOKUP으로 돌아가죠.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요. 이 값이 어떤 테이블에 있다면 밑에 상품 단가표에 있다면 단가표는 채우기 핸들로 결과를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되죠. 고정하셔야 됩니다. F4번 눌러서 고정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출력하고 싶은 값은 방금 범위를 잡은 상품 단가표 중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판매 단가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저 로우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지고 올 것이냐, 두 번째 줄에 있는 판매 단가를 가지고 올 것이다.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룩업 밸류에서 찾은 A라는 값과요. 이 표 안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A, B, C, D와 정확하게 일치하면 두 번째 줄에 있는 판매 단가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해야 값을 가지고 온다. 펄스에 해당하는 숫자 0을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은요. 텀블러 같은 경우는 상품 코드가 A로 끝나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판매 단가 29,800원이 출력이 되었네요. 이렇게만 해서 채우기 핸들로 끄시면 안 되고 곱하기 판매량까지 하셔야 되죠. 위에 수식 입력줄, 수식 맨 뒤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곱하기 별표 입력하죠. 판매량 클릭하신 후에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476만 8천원 출력됐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표 4번 반납일과 대여일을 이용하여 이용 일수를 구할 건데요. 1일 임대 요금을 곱해서 총 임대 요금 영역에 표시를 하래요. 이용 일수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용 일수는 반납일과 대여일 사이의 일수랍니다. 어떤 날짜와 어떤 날짜 사이의 차이값을 구하는 함수는 days, day, months 중에 days 함수가 되겠습니다. 등호 쓰고 days 컨트롤 A 눌러서 들어갈게요.
엔드 데이트는 끝나는 날짜,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하는 날짜겠죠. 자, 어떤 날짜에서 어떤 날짜를 뺄 건지만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반납일과 대여일 사이의 일수라고 했으니까요. 엔드 함수, 엔드 데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반납일이 되겠고, 스타트 데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대여일이 되겠네요. J16, I16 순서대로 클릭해 줬습니다. 반납일과 대여일이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요. 23일이 나왔어요. 28일에서 5일을 빼면 23일인데 거기에다가 1일 임대요금을 곱해줘서 총 임대요금을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위에 수식입력줄에 클릭하셔서 곱하기 1일 임대요금 H16세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키 치고요. 5,060원 나왔네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19 미만이면 저체중, 19 이상, 23 미만이면 정상, 2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체질량 지수를 구할 건데요. 체질량 지수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근이에요. 이 제곱근 구하는 건 파워함수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저체중과 정상과 과체중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if 함수를 2번 쓰셔야 되겠습니다.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 들어갑니다. 내가 계산해 줘야 되는 것은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체중을 클릭을 하죠. 나누기는 슬래시로 넣으시면 되고요. 신장의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파워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파워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해서 저는 이번에는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파워 함수 쓰고 가로 열었어요. 그리고 신장의 제곱이기 때문에 신장을 클릭하고 콤마 2승이다. 그리고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함수 마법사를 쓰시려면 위에 그 수식 입력줄에서 파워 함수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이 똑같죠? 신장이 있는 곳을 클릭해주고 2승이라고 제곱근의 지수를 넣어주었습니다. 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각 인수 창들이 쉼표로 자동으로 구분이 돼서 좀 사용하는 방법이 편하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if로 갈게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if 클릭해서요. 이게 조건을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19 미만이면 작기만 해야 되죠. 19 미만이라면 조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체중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다시 한번 if에 들어가야 되죠. if 넣고 false에서 if 넣고요. 가로 열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if 클릭합니다. 새로운 if 함수가 시작이 되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체중 클릭하죠. 나누기 슬래시 넣고 파워 함수 가로 열어서 신장을 콤마 2승으로 계산하겠다. 이게 조건이 23 19 이상 23 미만이면 정상인 거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19 이상과 23 미만이라서 이 부분 조건 쓰는 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23 미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작다, 23보다. 그러면 그게 조건이 맞다면 정상이고요. 이것도 아니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과체중이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탭키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true와 false 값에 인식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에 가로 한 개가 빠졌었나 봐요. 수정한 내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죠. 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if 함수에 들어갔죠? 아까 체중을 맞나요? 체중을 신장을 2승으로 계산한 값으로 나눴고요. 그게 19 미만이라면 저체중이고 똑같이 if 함수에 한번 더 들어가서요. 체중을 신장 제곱으로 나눴을 때
23 미만이면 정상, 그것도 아니면 과체중. 자, 이렇게 해서 함수 계산 문제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입니다. 목표값 찾기 출제됐습니다. 1학기 평가표에서 문제를 볼게요. 평점 B의 12셀에 있는 평점이 3.8점이 되려면 B7에 있는 과제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요거 3개만 잘 확인을 하시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거의 1분도 걸리지 않게 빠르게 푸실 수 있죠. 맨 앞에서 제시된 평점 B의 12가 B의 12셀을 클릭을 해놓죠.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식 셀에 자동으로 B12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찾는 값은 3.8이 되려면 3.8점이 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B의 7셀을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자, B의 12가 3.8이 되려면 B7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순서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확인해보면 B7에 있는 과제는 70점이 되면 평점이 3.8이 됩니다. 분석 작업 2요.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표 1, 2, 3의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셀을 블럭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통합에 가시는 거죠. 데이터 도구의 통합 클릭. 함수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참조에다가 클릭해서 표 1을 전체를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죠. 표 2번 전체 블럭 잡아서 추가하죠. 표 3번 전체 블럭 잡아서 추가해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사용하는 레이블로 체크해줍니다. 확인하시면은요. 자동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분석 작업이 목표값 찾기와 통합 기능 간단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매크로 작업입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셔야 되고요. A3부터 F14 영역에 테두리 넣는 매크로입니다.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로 만들 거예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문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삽입 클릭하고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에 있는 단추 클릭. 동일 시트에 B의 16부터 C의 18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요. B의 16부터 C의 18까지 드래그 해주고요.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 기록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크로 이름 테두리고요.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요. 테두리에 넣어줘야 되겠죠. A3부터 F의 14 영역에 홈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이 있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 중지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져 있는 단추의 글자 내용 바꿔야 됩니다. 단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클릭하죠. 딜리트 키 누르셔서 단추 2라고 써져 있던 텍스트는 지우시고 테두리라고 입력하고 빈 공간 클릭합니다. 엔터 키는 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도형으로 두 번째 매크로 기록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입니다. 클릭하시고요. 배지 찾으셔서 동일 시트의 2의 16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죠. F의 18셀까지 만들어줍니다. 아까 만들었던 양식 컨트롤은 자동으로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되지만 도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을 눌러주셔야 되죠.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입니다. 기록 버튼 누를 거고요. 한 번 더 매크로 이름 나오네요. 스타일, 셀 스타일 확인 버튼. 기록이 시작이 됐고요. A3부터 F의 3 영역의 셀 스타일을 녹색의 강조 6번으로 선택합니다. 아까 그 셀 서식 문제에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셀 스타일은 잘 찾으실 것 같아요. 녹색 강조색 6번. 자,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기록 중지요. 하단에 정지 버튼.
잘 클릭하셔서요. 매크로 기록 중지해 주시고 네,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요. 텍스트 편집 안에다가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빈 공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다 했네요. 바로 차트로 넘어갑니다. 총점 계열은 제거하고 그림과 같이 컴퓨터공학과 학생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범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니까요. 범례에 보니까 총점이 파란색 계열이네요. 그럼 파란색 계열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막대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시면 총점 범위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그림과 같이 컴퓨터 공학과 학생 것만 데이터 표시할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내용에서요. 전자공학과 학생 거는 빼버리면 됩니다. 저는 아예 데이터를 새로 잡을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차트 범위 잡혀져 있는데 여기를 다시 잡을 거예요. 자, A2부터 공학과, 그 학과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컴퓨터 공학과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답안에는 컴퓨터 공학과라는 과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름이 이현정, 송수정, 문병용, 김혜영 그리고 그 학생들의 과제 출석 중간 기말 범위 잡아주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공학과인 학생들 거 빼고요. 김후영, 김민구 블럭 잡고 나머지 그 학생들의 점수도 잡아주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잡았어요. 자, 맨 처음에는 A2부터 6까지, C의 2부터 F의 6까지 잡고 A9부터 10까지, C의 9부터 F10까지 순서대로 블럭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요. 밑에 학생들 이름 들어가 있고요. 범례에 과목 이름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종류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바로 차트 종류 변경하셔도 됩니다.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 중에서도요. 누적 세로 막대형 두 번째 거 클릭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세로축의 최대 경계는 80, 기본 단위 10으로 지정할게요. 왼쪽에 있는 축,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뜨거든요. 최소값은 0이고요. 아까 최대가 80이라고 했고 기본 단위가 10이었나요? 닫아볼게요. 문제를 좀 앞으로 당겨서 하겠습니다. 네, 최대 경계는 80, 기본 단위는 10 변경했습니다. 숫자만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따로 적용이나 확인 버튼은 없습니다. 차트 제목 넣어야 되네요. 1학기 컴퓨터 공학과 성적으로 입력할게요.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지 말고 네,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오른쪽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더하기 버튼이 있죠. 이걸로 필요한 요소들은 추가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더하기 버튼 클릭하면 차트 제목 넣을 수 있습니다. 위에 차트 제목 들어갔습니다. 마우스로 차트 제목 들어간 부분 드래그 하시고요. 1학기 컴퓨터 공학과 성적이라고 입력하고요. 도형 스타일 넣어야 되네요.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제목을 클릭을 하죠. 위에 서식으로 가셔서요. 도형 스타일 중에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번 고르셔야 되는데 저도 요거 서식은 오랜만이어가지고 파랑색 중에서 요거네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번 바로 찾았습니다.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름 뜨니까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당하는 서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범례는 표시하지 않고 범례 표지 포함 테이블을 표시를 하래요. 그럼 범례, 하단에 있는 범례는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고요. 이 문제에 있는 이 표가 테이블이거든요. 그런데 범례 표지를 함께 해야 하는 테이블을 넣어야 됩니다. 테이블 추가해 볼게요. 더하기로 요소 추가하기로 했죠. 데이터 테이블을 넣을 건데 옆에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요. 범례 표지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넣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값 축 제목 점수 입력해야 되네요. 그러면 축 제목이 되겠죠.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기본 세로
체크해 주고요. 뭔가 추가하는 것은 항상 더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축 제목이 왼쪽에 생겼습니다.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점수라고 입력을 할 거고 스택형으로 표시하래요.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 빈 공간 클릭했다가 다시 축 제목 점수를 다시 할게요.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요. 점수를 따닥 더블 클릭해버리면 바로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이 뜹니다.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축 제목 서식 들어가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거기에 마지막에 있는 요거 이름이 크기 및 속성이에요. 텍스트 방향의 모든 텍스트 270도 회전으로 되어 있는데 스택형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텍스트 방향 바뀌었고요. 조건이 한 개 더 있었죠. 차트 영역의 그림자 안쪽 가운데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제목 옆에 이 빈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차트 영역 한번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고요. 거기에 효과 클릭해 보시면요. 그림자 미리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쪽 가운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림자 미리 설정 안쪽 중에서 가운데 걸로 클릭하겠습니다. 네, 차트 영역 서식은 닫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 차트는 그 문제지에 결과가 출력이 되어 있죠. 비교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시 공략 문제 5회 풀이 진행했는데요.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